자, 여기 제가 쓴 게 뭐냐면, 이제, 내신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능이 준비가 되면 내신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 컨셉이에요, 저는. 그래서, 보통 우리 고등학생들이 내신 기본적으로 막 그거 달달달한 30중 외우고 나서, 끝내고 난 다음에 수능 보면, 여기 보면 재수생들 많이 있잖아. 애들 온 거 보면 다 이러고 와요. 자, 뭐 했냐, 그러면은, 선생님 모의사 줬다. 해석했다, 내신 봤다, 끝! 이 상태로 와요. 대부분 다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좀 시작해볼게, 그러면.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여기 PPT 잘 안 보이죠?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에 보면, 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또 미스프린트가 나서, 거기, TVN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써있죠? 이 TVN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이게 출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여기 출연을 했는데, 80일 만에 서울대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통편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5초가 나왔나? 한 10초? 그러니까 거기 출연이라기보다는 출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80일 만에 거기 출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하는 거하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교재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스타일 보면 알겠지만 좀 장난스러워요. 맞죠? 장난스럽고 저랑 있으면 즐거워요. 우울한 고3을 보내는 것보다는 재밌는 사람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근데 제가 가르칠 건 다 가르쳐요. 그건 장점인 것 같아. 보시면 이제 재작년에 이제 2023년에는 1등급이 7.8%가 나왔고, 그다음에 24년에는 4.28%가 나왔고, 작년에 이제 모의사를 보면은 작년에 6월 목표가 여러분 어마무시했죠. 1등급이 1.4%였습니다. 애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멘붕이죠, 완전히. 그러다가 9월 평가원에는 무슨 생각인지 이게 또 10.94%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수능에는 6.22%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건 좀 너무 어렵게 된 거고, 이건 지당시 쉽게 냈죠. 근데 여기 중간 정도 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원도 자기들이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이거. 자, 그래서 평균을 한번 내보면, 7.8%, 2.4%, 6.2%랑 평균이 보면 어때? 1등급 한 6% 정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6% 정도가 1등급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경향을 보면은 추상적 지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바라본 윤리학적 관점의 재수생들의 심리적 조사 이런 말 안 나와요. 추상적 지문은 없어요. 근데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주제는 파악이 돼요. 주제는 파악이 되는데 선지로 갔을 때 선지를 까다롭게 내면은 애들이 죽을 써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고득점 비법 노트라고 나눠준 거 있죠? 그 표현들이 안 들어오면은 선지를 못 써요. 그게 제일 많이 표현된 게 뭐냐면 6월 평가원이야. 우리 아까 봤던 요거 있죠, 요거. 요때 제가 선지를 다 봤을 때 선지가 다 그런 표현식이야. A, give A to B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지가 애들이 되게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보통은 추상적 지문은 없지만 변별력을 갖췄다는 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은 쉽지만 어때요? 세밀함을 요구하는 선지가 증가해서 애들이 선지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지를 잘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고득점 비법 노트가 잘 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자기 점수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제가 여러분 95점, 85점, 3등급, 4등급 이렇게 써놨죠?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보통 여러분 교육청 모의사 점수를 가지고 자기 등급을 예상하는데 보통 95점 정도 맞으면 1등급이 나오고요. 90점 맞으면 거의 2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자기 보통 점수보다 요 라인에서는 5점 정도 플러스 하시고 요 라인 학생들은요. 대세 지장이 없어요. 비슷비슷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슷비슷하더라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약한 걸 보면은 이 4등급 학생들은 거의 듣기가 안 되고 아까 여러분 듣기 잠깐 들어보니까 그 천천히 하는 거를 2번이나 들려주던데 아까 그 언제 거 문제냐 그게? 평가 문제? 굉장히 천천히 하던데 그걸 2번이나 들려주던데 맞죠?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점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단어 외우는 거. 그 다음에 85점 이하는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고, 구문이나 문해력이나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고, 95점 이하가 되면은 고난도형, 바꿔 말하면 빈칸 순서 문상.
그 다음에 문해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 특목고나 어학원 출신들이 구문이 좀 약하다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봐요. 근데 걔들이 1등급이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문을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령 외고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제가 보기 1등급이 안 나오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지문을 구조화시켜서 구조 독해를 못해요. 가령 이디스대 강조문이 뭔지 잘 모르고요. 그냥 쭉 보고 그냥 읽어서 답을 하는 거지 이 구조를 잘 몰라요. 그런 학생들은 요 구문 학습, 요 95점 라인이지만 이 학습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의 공통적이죠. 필연적으로 이거는 근데 누구나 웬만하면 하는 거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좀 단어고.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그다음 봐요 이제. 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적을 만든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되게 쉬운 말이기도 한데 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근데 영어를 여러분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과제를 내주고 모의고사를 풀게 하고 그걸 해설하고 이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워드마스터 단어 정도 하나 외우고 그다음에 구문 정도 책 하나 좀 머릿속에 있고 요 정도만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복습하기를 원하지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후반부에 많이 하는 것이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숙제가 제가 보기엔 요 정도예요. 하루에 적게 하면 30분, 많이 하면 1시간이에요. 영어 공부는.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규 수업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 3시간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한 3시간 정도 듣겠죠? 그 다음에 자습이 한 6시간 정도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할 거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요. 전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학생은 1시간 정도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자, 이제 단어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단어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안 갖고 왔나? 제가 이제 표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도 이제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책을 여는 순간 단어 때문에 이게 돌아가시게 된 거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 5만 5천 정도 되는 단어의 수준의 책을 사서 그걸 내가 암기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쭉 돼 있지. 우리가 증명해 줘야 돼. 봐. 18강이라고 써 있네. 여기는 12강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12강 쭉 써 있네. 19강이 왜 나왔대? 22 쭉 돼 있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게 뭐야? 이게 47, 48, 49, 5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노트를 어떤 걸 사시냐면 이런 노트를 하나 사세요.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는 노트를 사세요. 사람이 기억하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걸 반으로 접어요. 이걸 반으로 접고 여기다가 이제 원데이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모르는 단어를 워드마스터에서 추출을 하는 거야. 모르는 단어만 쓰는 거야. 가령 오늘 모르는 단어가 20개가 나왔다. 이렇게 쓰고 옆에다 한글을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단어 뜻을 써놓으시고 얘를 가린 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원데이야. 근데 이상하게 안 외워진 단어가 있겠죠? 그 밑줄을 이렇게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틀째가 됐을 때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쭉 가다가 주말에는 이걸 총복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이렇게 이틀째는 10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또 안 외워진 단어 밑줄 쳐놓죠? 그럼 복습을 하실 때 이틀째 때가 됐을 때는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얘 이 밑줄만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쭉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냥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회독이 끝나겠죠? 그럼 여러분 밑줄 쳐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면 이 순환에 들어가는 거야. 이 순환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분명히 원데이에서 20개가 나왔지만 여기는 최소한 한 10개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맞죠?
이렇게 해서 3바퀴를 돌리면은요, 외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게 스케줄 짜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학원에 저랑 단과를 하면, 일주일에 단어를 7강씩 시험을 볼 거고요. 7강씩에서 한 번 끝나면, 두 번째는 몇 강을 볼 거냐면, 10강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2강씩 볼 거고, 이렇게 해서 3순환을 시킬 거예요. 1년 내내 워드마스터만 시험 봐요.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은, 5강씩 끊어서 갔다가, 7강씩 끊어서 갔다가, 10강씩 끊어서 가요. 그건 아직 내가 완전히 결정 못했어. 거기까지야. 그래서 이 순환을 해서 노트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노트 앞쪽에다는 이걸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노트 뒤쪽에다는 어떻게 쓰시냐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가 칠판에다가 막 수거 같은 거 써주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ED스택 강조문의 요약본. 단어는 쓰지 마세요. 단어는 워드마스터 외우면 웬만한 단어는 다 되니까, 단어는 쓰지 마시고, 가령 구문에서 외워야 될 거, however, 형용사, 조동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ED스택 강조문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수거적인 표현들. 이런 것만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뒤쪽에다가 적어 놓으셔가면, 한 권이 다 써지잖아요? 그러면 2달 정도가 지나면 모르는 단어 수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갖고 3개월 정도 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 요 작업을 해주시는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트를 저처럼 이렇게 생긴 거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사면 접지를 못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저는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매일매일 나와의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단어가 틀리지 않아요. 이거 한번 해볼 사람 손 들어봐봐. 실행해보겠다. 이 학생들은 거의 반 앞이 게임 끝난 거야. 너 왜 안 한다고? 손 들었어? 잘했어. 하여튼 이게 시작되면, 그래서 단과에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노트 검사를 하겠어요. 강제로. 귀찮으면 그래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내 몸도 하여튼 들어오면서 안 들고 다니면 머릿속에 그 권투할 때 헤드기어 쓰고 들어오세요. 저는 장갑 갖고 올 테니까. 무조건 이건 필수야. 그러면 단어 갖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씨름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의 반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윈터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한 번 돌아갔잖아. 뭔지 알긴 되게 편해요. 저 노트를 꼭 만들어서 일기 쓰듯이 한번 꼭 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 이제 있는데, 요게 이 단어하고 수능 기출 단어하고 EBS 단어하고 모의고사 단어가 똑같아 보여야 되는데, 요 단어를 안 외우면은 얘도 달라 보이고 얘도 달라 보이고 얘도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를 하라면 어떻게 하냐면, 기출 문제 풀다가 단어 옮겨줬고, EBS 풀다가 단어 옮겨줬고, 모의고사 풀다가 이거 머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와요. 따라서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 외워지기 전까지는 단어 정리는 안 하셔도 돼요. 3순환 정도 가면은 이 단어가 다 외워지게 돼 있다고. 맞지? 근데 이제 이런 학생이 있어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다 외웠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애들 있죠? 걔들 뭐냐면, 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하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워드마스터 고등베이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랑 요 단어랑 한 50%가 겹쳐요. 나머지 기본 단어를 조금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는 거야. 요 정도 하시면 단어 갖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기까지 가세요, 여러분. 단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야? 수능 기출하고 EBS하고 모의고사하고 워드마스터 수능 기출이 같은 단어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단어를 외웠을 때 이 단어장에 있는 게 다 뭐야? 똑같다. 느끼니까 단어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 요걸 한번 꼭 해보세요. 올해 스타트로. 그냥 내일부터 한번 해보시고. 세뱃돈 받은 거 있지? 세뱃돈 받은 걸로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사이즈로 두껍고, 요 정도 두께고, 스프링이 다 넣대. 이렇게 붙어야 돼. 3순환을 예상해봐. 3순환을 예상해야 되니까 약간 볼륨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워드마스터 그 조그만 책 갖고 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미워요. 그거 안 헤어져요, 여러분. 안 헤어져요, 진짜. 자기가 손으로 쓰면은요, 100% 오래 가요. 이게 여러분, 단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 얘기했는데 애들이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야 돼요. 안 까먹어요. 그 다음. 그래서 가장 잘된 단어 학습은 EBS 지문이나 기출 지문의 단어가 워드마스터 단어와 같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Simple is best예요. 그러니까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배우면 다른 단어는 따라온다. 이 마음가짐으로 하면 어때? 최소 노력으로 최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저것 책을 많이 보면 잘 안 된다. 말고. 그다음에 이제 구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거는 명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조난 선생님의 혼이 담겨 있고요. 저는 이 책보다 좋은 책 못 봤어요. 천일문 같은 책, 이 책하고 잽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나는 그거 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책이 되면 되는 건데, 요거를 막 수업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제가 쓸 거예요. 여기 쓸 거고, 이걸 하다가 이제 해보니까 단어가 너무 딸려가지고 기초가 없는 학생이 있더라고. 그 학생들은 이 책이 이게 자매품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돼 있어요. 지문만 딴 거야.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어가 엄청나게 다 돼 있거든. 그래서 기초가 부족해서 못 따라간다는 거짓말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야.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더 기초가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나는 현재 완료도 모르고 수동태도 모르고 이런 학생 있죠? 그런 학생을 위해서 프린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하시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문독해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문독해가 필요하냐? 이건 대충 읽으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 한번 해석하면 가관인 애들 많아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원숭이 동물원, 유료 동물원 이렇게 보이면 마탱한 거야, 그지? 자, 이 문장은 뭐야? 이렇게 가야죠. 동물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긴 문장 구조가 딱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EBS건 수능기출건 다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게 똑같다라고 보이도록 공부하는 게 구문독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구문독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6월달이나 7월달쯤에요. 갑자기 학생이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그럼 해석을 시켜보면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진짜 괴로워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초창기에 구문이 잘 되는 학생은 후반기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면 방법이 많은데 해석이 안 되는 학생이 6월, 7월 달에 나타나면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9월 달쯤에 나타났다. 그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덕담하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혹시 영어가 뭐 집이 멀다거나 그래서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최소한 구문독해 끝날 때까지는 다니시고 난 다음에 유형독해 하실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셔도 제가 크게 말리고 싶지 않은데 후반에 혼자 공부하고 후반에 나타나는 학생은요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으시려면 구문독해 강좌가 필수 강좌가 되고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초반에 하시고 차라리 후반에 그만두세요. 알겠어요? 근데 저 초반에 저한테 들어오면 애들이 잘 벗어나진 않아요. 왜? 강의가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미쳤나봐요. 그 다음에 가관이죠. 여러분 이런 거 시키면 아마 본 학생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장난으로 파워맨이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애들. 하지만 이 문장은 힘센 남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맞죠? 에? 그럼 안 돼요. 이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인간은 소유한다 권력을 자신의 손 안에. 목적어는 앞으로 나가도 주어 동사가 안 바뀐다라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문장 구조가 구문독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EBS도 나오고 기출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EBS나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가 구문독해 구조가 같다고 느끼면 공부가 심플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네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같다고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권을 제대로 보면은 나머지 쉽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네. 처음에 워드마스터 수능이천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구문독해책. 그 두 권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 마인드로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간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다음 세 번째. 독해사 법칙. 제가 아마 고득점 비법 노트라고 해서 프린트 4페이지짜리 나눠준 거 있죠? 자, 거기에는 예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문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올해 좀 독하게 마음먹고요. 겨울방학 때 뭐를 했냐면 수능기출 5개년치의 주제 제목 요지 문장 있죠? 그 문장에서 탑픽 센텐스가 되는 거를 골라서 우리 고득점 비법 노트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놨어요. 아마 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웬만한 문장 다 되고요. 시간상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독해사 법칙은 제가 만든 순수한 책이고요. 기출 분석은 들어가는 거야. 가령 빈칸 분석, 그 다음에 순서 장문, 그 다음에 주제 제목 교지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독해사법칙하고 기출문제의 원리가 EBS하고 모의사가 어때? 같다라고 느껴져야지. 그래야지 어때?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이 왔길래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 이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지문에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못 찾아요. 근데 거기를 찾으면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여기 독해사법칙이 어때? 필수 강좌고 제가 예문화 시켜놨기 때문에 외우기가 아주 매우 편할 겁니다. 이 책 안에는 뭐 시그널이라든지 연결사라든지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구별법이라든지 유형변 풀이법이 다 나와 있고요. 네, 자, 이것도 또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잘 된 독해는 EBS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이 아이리딩 시리즈와 같은 원리로 보이는 거다. 이것도 심플리스 베스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창기에 세 권을 배우네요. 세 권이 뭐냐면 첫 번째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구문 독해, 독해의 사법칙. 이게 다른 모든 문제집과 같다고 보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는 후반에 많이 해주시고 후반에 줄이시는 게 좋아요. 후반에 많이 하시지 말고.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어렵죠? 한글로 볼까요? 이게 뭐냐? 그러나 그 시적 표현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미스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이게 한국말이지만 어떤 한국말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해력이야. 그래서 애들이 내신 잘 보는 애들 있죠? 걔들 보면은 해석은 잘하는데 이렇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제가 보건데 우리 저기 이 지역에서 문해력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문해력이 뭔가를 독해사법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A가 B를 반영한다는 말은 뭐냐면 B 때문에 A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외모가 부모님의 얼굴을 반영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의 얼굴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맞지? 그럼 아까 그 말을 풀어보면 머스크가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그런 시적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독해 지문에 나오면 아 이거 탑픽 센텐스라고 머리에 박혀 있어야지 글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게 독해 사법칙이다. 영조입니다. 골라봐. 빈칸 문제야 이게. 골라봐. 몇 번 맞냐? 1번 외로울 것 같다. 2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3번 동생도 못생겼을 것이다. 4번 못생겼다. 5번 성형수술 해야 된다. 몇 번이냐? 그래 여기서 5번 쓰는 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빈칸을 못해요. 자기는 못생겼으면 성형수술 안 하고 왜 나만 성형수술 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같으니까 동생도 못생겼다. 그리고 못생겼으니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외롭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빈칸 항상 동의어 반영하게. 나중에 빈칸 할 때 배워요. 그런 얘기가 그냥 대충 이게 아이디직스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신이 좀 궁금할 거야. 내신은 여러분 보통 우리 고3은 심플합니다. 뭐냐면 수능 특강 한 30지문 정도, 40지문 정도. 학교가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독해하고 워드바스터가 되면 EBS 지문 30개, 40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서술형 때문에 애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ED스택 강조문을 알고 목적격 관계사를 알고 분사문 형태를 아는 놈이 서술형을 틀릴까? 그걸 모르니까 모든 지문을 외워야 되니까 서술형이 어렵겠죠. 제가 그래서 내신 대비를 좀 해줄 건데요. EBS 지문에서 주요 지문 골라가지고 다 탑픽 센텐스하고 그 다음에 구문 강의를 다 해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수능이 되면은 내신은 당연히 따라온다는데 애들은 뭘 하냐면 내신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능을 못 봐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시면 내신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저보고 여러분 EBS 지문 30개 정도 중간고사 준비하려고 하면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쉽죠. 그건 학생의 영어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말은. 너는 왜 그걸 다 접고 그래 사실은. 왜 그렇게 책갈피로 쓰려고. 그 얼굴 날리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미리미리 제가 수능 특강 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축적된 자료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제가 만든 문제하고, 여러분들 아마 시마노케 듣는 학생은 유형 문제 좀 본 적 있을 거야. 그거 제가 만든 문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만든 문제하고요. 여러분 내신 때 예상 문제하고 구문 풀 때까지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불만 딱 하나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뭘까요? 이해는 잘해요. 근데 바로 뭐 하냐면 문제만 풀더라고요. 뭐를 하네요, 여러분? 해석 연습을 안 하고요. 문해력을 기르지 않아요.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 해석 연습을 하고 문해력을 기르는 거, 이해시키는 거는 저나 여러분의 머리가 합쳐지면 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습 시간에 기억작용이 없어요. 자습 시간에 기억을 안 하니까 맨날 다 까먹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바로 하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아요. 다 들어가겠죠? 내신은 좋은 편이지만 모의고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 문제를 많이 푸는 편이지만 실력 향상에 의문이다. 하여튼 다 들으란 얘기야, 이 얘기는. 요거는 맞는 말이야. 조인한 선생님과 즐거운 메탄가리. 저랑 있으면 즐거워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영어 그렇게 제가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요. 저는 숙제 많이 내는 거 아까 말했지만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왜냐면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에 처리 못할 숙제를 많이 내줘봐야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내줘요. 많지 않을 거예요. 3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안 걸려요. 나머지는 복습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주자예요. 저한테 많은 과제를 기대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무한 반복합니다. 아까죠? 계속 수능 때까지 가요. 그래도 못 외워요. 모든 책이 같은 문장구죠. 조인호 문독표를 한다는 얘기고요. 복해사고책 얘기했고요. 줄풀이 할 거고요. 과도한 문제풀이가 아닌 효율적 학습을 취한다. 문제 많이 안 풀어요, 여러분. 문제 많이 안 풀 거예요. 문제는 필요한 만큼만 쓸 거고, 그 다음에 내신 되게 세요. 왜냐면 내신이 세다라는 얘기 뭐냐면 서술형이 세다는 얘기거든. 서술형이 세다는 얘기는 구문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딱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구문 독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원 선택의 기준인데,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과거에 다니던 학원이 문제를 나눠주고 해석을 한번 해주고, 야, 이 해석 때문에 이게 답이지, 이렇게 말하면 이런 학원은 좀 지향하시는 게 좋다.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냐? 이렇게 근거를 대줘야 돼요. 얘랑 동의어기 때문에 이 답이고, 이 선지는 왜 답이 아니고, 이걸 설명해주는 학원이면 좋은 학원인데, 만약에 문제 나눠주고, 모의고사 하여분 나눠주고, 해석시키고, 답이 이거다만 하면은요, 애가 영어가 절대로 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 제가 상담해보면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거리가 멀다. 할 말 많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 머네요. 40분 정도는 그래도 내가, 야, 40분 정도 되면 그 짧은 시간에 뭐를 하면 되겠어요? 그거 외워. 그리고 문해력 노트 그거 외워. A 리플렉티브 같은 거 외우란 말이야.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공부를 짧게 하면 되잖아. 거리가 멀다라는 건 약간 핑계고. 1시간이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야? 아니면 자동차로 1시간이야?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고. 그럼 엄마가 차로 몰고 오시면 얼마? 엄마가 차로 대중교통 말고. 그러면 엄마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 방법이 없네. 그럼 엄마한테 부탁해야 되고요. 자, 그럴 때는 어때? 학원에서 국영수를 다 들고 자습하면 되죠. 월화수목 금금금. 그게 제일 낫지 않아? 자, 내가 아까 다시 물어볼게. 자, 거리가 멀어요. 핑계가. 그러면 나중에 더 멀리 가요. 기숙학원 같은데 산골로 들어가서 공부하게 된다. 핑계 대지 마시고. 충분한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외울 때 버스나 대중교통에서 외우는 게 가장 잘 외워져요. 이게. 이거 자습실에 앉아서 외우면 부처님 수도하나랑 똑같은 거, 불경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특히 이런 놈들 워드마스터 펴놓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거는 템플스테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자습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런 걸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봐봐. 가오야. 자, 대중교통을 탔는데 대중교통에서 워드마스터 펴고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저는 고3이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증명하는 거야. 자, 멋있게 살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노트 있잖아. 참는 척하고 살짝 펴. 머리를 이제 숨기고 이제 머릿속에 이게 리마인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붙잡고 차는 척하고 이렇게 펴고 이 마인드 하는 거야. 이게 멋있잖아. 그럼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야. 쟤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단어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소리 있는데 맨날 워드마스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시험 보면 빵점 맞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혼나고 막 그러는 거 같아. 바보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존에 다녔던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좋은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학원 선택 기준을 할 때 제가 아까 말한 거를 지키는 학원이면은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해석만 해주고 답만 한다. 만 하시면 다니지 마시고요. 정 때문에 대학을 가느냐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한 번은 받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대형 입시 학원이고 제가 수능을 한 몇 년 정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35년이요? 와, 내가 진짜 어떤 놈이 그러는데 보기짜리는 그러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가서 이빨 뽑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당시에도 치과가 있었냐고 그러는데 마트가 가요 진짜. 마트에 간다고. 아무리 놀려도 그렇게 놀릴 수가 있냐 세상에. 정 때문에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기 CBS로 깔려있는데 지워졌네. 아, 정답은 조윤아 선생님입니다. 저한테 오시면 일단 즐겁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숙제가 적게 나가고요.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요. 왜? 제가 왜 이게 자신 있느냐? 저는 교재가 빵빵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시킬 수 있어요. 오갖고 하시면 소재가 안 될 겁니다. 됐죠? 지금부터 이제 추첨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번호를 부르면 질문 있으면 먼저 해볼까?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자, 제가 말한 것 중에 미흡하다 질문 좀 해보시고 헷갈리시면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니? 지금부터 번호 부르면 나와. 3명 부른다. 그거 번호표 찢으면 안 돼. 3명 주겠어. 자, 번호 내가 부른 대로 아무나 부른 거야. 23번 나와. 나와. 야,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부끄러워. 누구 것 같은데, 쟤? 자, 두 번째 번호 부르겠습니다. 47번. 한 번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외워오시면 제가 무조건 드려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외워오시면 무조건 드린다고. 알겠어? 워드마스터 수능 2000 단과 다니다가 선생님 저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 암기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이제 샘플 테스트 해봐도 되면 바로 준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번호 보겠습니다. 14번. 이거 번호 없나 보다. 14번 여기 있나 봐. 그러면 14번. 14번. 그러면 8번. 8번도 없나 봐요. 자, 그러면은 39번 나와. 비틀거리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윈터 스포츠 때 놀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학과가 마감될지 모르니까 빨리 등록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야, 여기다 이거 내고가 뭐 좀